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감염 경로조차 오리무중인 환자들이 방역망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이나 항만 등 몇몇 포인트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은 비교적 쉽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경우 차원이 다릅니다. 감염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고 종교 집회에 가고 지하철을 타고 뷔페 식당에 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병원에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하다 증세가 나타난 뒤에야 검사를 받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가 훨씬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곧 신학기를 맞아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하게 되지만 이들을 격리할 기숙사도 크게 부족하고 자취생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유학생의 인권과 설득, 동의를 구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피해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은 이럴 때 검증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대구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때문인데 대전시가 대전역 등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추가 대책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의 입소 문제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설치됐던 충청남도 현장 집무실이 19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양 지사는 도청으로 복귀하며 아산 시민의 거듭 고마움을 표하며 아산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충청권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등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충청남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3개 시도의회 의장단도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경선 여부를 둘러싼 예비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된 민주당 대전 대덕구에서는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통합세력 내 지분을 놓고 공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제 전북 남원의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추돌 사고가 나 4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터널은 눈의 영향을 덜 받아 안전할 것 같지만 막상 터널 진출입로에 상습 결빙 구간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361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주교대 특정 학과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글이 올라와 학생들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천안시 쌍용동의 한 도로에서 48살 A씨가 몰던 승용차와 승객과 운전기사 등 4명이 타고 있던 택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숨졌고 택시기사와 승객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이 코로나19 소식부터 얘기해보죠. 네. 어제 대구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상황 어떻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 충청권이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온 경기, 호남, 영남에 포위된 상황인데 다행히 어제도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심 환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한데요.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중인 사람은 모두 166명인데 어제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나온 의사 환자만 41명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1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32명에 대한 결과는 잠시 뒤인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확산세가 좀 주춤한 것으로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나오고 있고 또 특히 그 감염 경로도 불확실한 확진자도 나오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우려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이 중국 우한 교민 입소 문제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설치됐던 충청남도 현장 집무실이 어제 철거됐죠? 그렇습니다. 설치 19일 만인 어제 현장 집무실이 철거되었습니다. 충남도는요, 우한 1차 교민 입소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 인재개발원 앞에 그 현장 집무실을 설치를 했는데 도청 바깥에 현장 집무실이 운영된 건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설치 당시에 갑작스럽게 그 교민 수용을 결정하면서 뭐 날계란까지 날려다닐 정도로 좀 주민 반대가 컸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 그 교민들이 무사히 퇴소를 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집무실까지 철거되면서 이 사태는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장에 머물면서 좀 지휘를 했던 양승조 지사는 복귀에 앞서서 소회를 밝혔는데 마을 주민들과 아산 시민들의 상부상조 정신 그리고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상부상조 정신을 보여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죠. 네, 양 기사는요 아산 지역을 돕기 위해서 당분간 그 각종 회의를 아산에서 계속 열기로 했습니다. 그 최소한 3월 15일까지는 회의. 특히 이제 큰 회의를 아산에서 열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지역 화폐도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산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례 보증 지원을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예. 양보를 했던 지역이 그로 인해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주 풍족한 지원이 아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화제를 바꿔볼까요? 네. 그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그 어제 국회에선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 4.15 총선 전에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뭐 당분간 좀 어려워진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 상임위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뭐 이번 회기 안에 본회의 통과를 할지 안 할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시도의회 의장단도요 어제 대전시 의회에 모여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에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또 조만간 그 2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전과 충남은 또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얼마 전에 대구 경북에선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 저지를 공식화하기도 하는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뭐 2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최대 변수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충청권이 주장하는 역차별에 대한 공감대가 좀 약한 편이고요. 또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일부 의원이 그 개정안 저지 방침을 논의하는 등 총선과 맞물려서 다른 지역 의원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서 충청권의 발걸음에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소관 상임위인 산자의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인들 잘해야 합니다. 천리안 위성 2비호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오늘 새벽에.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인 오전 7시 18분쯤에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는데 저희 취재진 지금 새벽부터 항공우주연구원에 나가 있거든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7시 49분쯤에 그 목표 고도까지 올라서 발사체와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천리안 위성 2비호는요 지구를 좀 타원형 궤도로 돌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2-3주 동안은 약간의 보정 작업을 거쳐서 정확한 목표 궤도에 안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천안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추돌해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오늘 새벽 2시 15분쯤이었습니다. 천안시 쌍용동의 한 도로에서 48살 A씨가 몰던 승용차와 승객 등 4명이 타고 있던 택시가 정면 충돌해서요.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또 나머지 택시 타고 있던 승객들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을 지원합니다.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23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모집 과목은 양재수선, 생활영어, 생활명리학 등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을 위한 13개 강좌입니다. 홍성 여성회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또 내일까지 올 상반기 홍성군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4개 분야 총 54강좌에 9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문교양과 문화예술, 직업능력 분야 등 25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은 센터 방문 접수 또는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충남동업기술원이 봄철 철저한 양봉 사양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봄철은 꿀벌의 육아 작업 시기로 이달 중순 이후 날씨가 따뜻한 날을 택해 내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먹이 양과 벌의 수, 여왕벌 및 산란 유무, 보온 상태 등을 확인해 조치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태안 9도, 대전과 홍성 10도, 세종 11도 등 9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금강의 세종보 수문이 개방된 이후 금강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겨울 세종시 조류 모니터링 결과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인 큰 고니가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20마리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큰 기러기와 쇠기러기도 개체수를 회복하면서 잇따라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증가하고 있는 금강의 조류 서식과 관련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환경연이 지난해 겨울에 그 세종시 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수문이 개방된 뒤에 금강에서 서식하는 조류가 많아졌다고요. 먼저 어떤 모니터링이었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조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점부터 세종보 하류에 있는 한나리교까지 겨울 철새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고요. 조사 방법은 단한 전수조사라고 하는데요. 하천을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오른쪽을 무한, 왼쪽을 자안이라고 하는데 이 한쪽 면을 선을 그리면서 따라 이동하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체 개체수랑 종수가 다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변을 걸어 이동하면서 네. 일일이 다 이제 세서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난 한 12월, 11월 이때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매년 겨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겨울이 12월부터 2월까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비슷한 시기와 내용들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2019년 조사이긴 하지만 2020년 1월에 조사했고요. 2018년 조사는 2019년 1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가장 최근 조사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새정보 수문 개방 이후에 이 조류 그러니까 새들이 얼마나 늘어났을지 궁금한데 결과 어떻게 나왔죠? 예, 이번 조사에서는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물새는 40종 3,400개체 정도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2018년에는 63종 2,070개체, 그리고 2017년에는 55종 2,400개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새정보 수문이 개방된 시점이 2017년도인데요. 예.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개체수도 증가했고, 예. 종수도 25종 증가해서 뭐 종수와 개체수가 모두 급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새정보 수문 개방 이후에 꾸준하게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하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 조사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가 작년에 비해 2배나 넘게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큰 고니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 천연기념물 201호로 지정되어 있는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연보존연맹인 IUCN에서 적색 목록에 등재된 종으로 국제적으로도 좀 보호받고 있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네. 흔히 이제 백조로 알려져 있죠. 근데 백조. 한자식 예. 백조는 좀 한자식 표현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고니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총 4종의 고니가 있습니다. 큰 고니, 혹고니, 고니, 흑고니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네. 이번에 조사된 고니는 이제 큰 고니라고 하는 종입니다. 학강리에서는 수문 개방된 2017년 겨울에 처음 확인되었고 작년에 9개체가 좀 확인됐었는데요. 네. 올해는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2배 정도 개체수가 좀 증가했고 국제적으로 좀 보호받고 있는 종이라서 네. 학강리에 발견된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큰 고니는 그런데 이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자취를 감췄었다는 건데 이게 수문을 개방한 뒤에 다시 발견이 된 건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한 25개체에서 많게는 40개체 정도까지 서식하는 걸 확인했었어요. 근데 네. 4대강 사업을 좀 시작한 게 2009년이고 2012년에 완공되었는데 네. 2011년부터 4대강 세종 지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에 수문이 개방되면서 다시 확인이 시작되었고요. 큰 고니가 월동지로 다시 세종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니가 서식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형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원래 수문이 개방되기 전에는 세종보 수심이 한 4m 정도 유지가 되었었는데 네. 이 개방되면서 사실 수심이 1m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깊은 곳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1m 내외의 수심 그리고 수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이죠. 그렇게 하고 수문이 개방되면서 사실 모래톱이라고 하는 지역이 발달했는데 자갈이나 모래가 쌓이는 지역과 네. 그다음에 하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섬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로 된 섬, 그러니까 하중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섬들이 다양하게 지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큰 고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니가 제일 좋아하는 수심이 한 1m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자맷질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 넣어서 풀뿌리나 이런 식물들을 먹는데 그래서 너무 깊으면 이 풀뿌리나 풀들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본인이 이제 머리가 닿는 1m 내외의 수심을 좋아하는데 학강리 지역 이런 수심의 조건들이 맞고 은신처나 휴식처에는 하중도나 모래톱들이 잘 발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고니가 월동지로 다시 이제 이 세종 지역을 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많이 돌아왔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또 큰 고니는 주로 이 물풀 종류들을 먹나 보죠? 예, 맞습니다. 물풀하고 뿌리 이런 초식성 조류입니다. 예.
또 이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종인 큰 기러기, 쇠기러기도 개체수를 회복을 하면서 잇따라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대강 이전처럼 복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 전에는 세종 지역에서 한 5천 마리 정도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큰 기러기가 한 500개체 정도, 새 기러기가 한 200개체 정도 확인됐어요. 그래서 네. 한 최대 한 50개체 정도 확인되었는데 2018년에 17마리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많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네. 학강리가 과거처럼 5천 마리 정도의 새기러기를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서식 환경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강리의 이제 서식 환경이 좀 이대로 꾸준히 유지된다면 과거처럼 월동지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리류 가운데 청머리 오리, 흰 비오리, 댕기 흰죽지 이런 조류들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나 뭐 희귀종 그리고 법적 보호종 서식도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는데요. 네. 생태계는 사실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긴죽지에 확인된 것은 수급류,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서식하는 종을 의미하는데요. 이 종의 종 다양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적으로 자연의 하천이 됐다 이런 의미인데요. 지형적으로 모래톱이나 수심이 다양해지면서 종 다양성도 증가했는데 이 생태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 그냥 깨끗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생물들을 부양할 능력이 생겼다 이 학강리에 네.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류들이 대개 철새류들이죠. 겨울 철새들입니다. 겨울에만 예. 서식하는. 예. 한번 왔다 가면 다시 그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정확하게 다시 찾아왔던 곳을 찾고요. 예. 번식하는 곳은 똑같은 곳에 가서 번식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금강에 서식하는 조류의 종수,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이 수문 개방으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다양성의 증가나 희귀종이나 법적 보호종 서식이 증가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을 부양할 능력이 세종 지역에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류의 서식 개체와 종수 증가는 학강리랑 공주보가 수문이 개방되면서 서식 환경이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새들이 월동지로서 학강리나 세종보 지역 상류 지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모래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중도나 모래나 자갈이 쌓인 모래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서식하는 조류들이 그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채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종의 이게 수심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잠수하는 종과 그다음에 잠수하지 않는 종이 있는데 이 두 종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 다양성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흰비오리나 댕긴죽지는 잠수성 오리고요. 청머리는 순혈성 오리, 그러니까 잠수하지 않는 종인데요. 네. 이 두 종이 같이 확인되면서 이 서식 지역의 지형적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맞는 서식종들이 추가해서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을 다양하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수문 개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개방을 통해서 종 다양성도 늘었고 개체수도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부양할 능력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하천, 과거의 자연 하천으로 복원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철새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 세종보가 됐는데 금강이 됐는데 앞으로 이 조류 서식처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대전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매년 경향성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아주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경청이나 관계기관들한테 정밀 조사를 좀 요구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워낙 서식처가 잘 복원됐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식지 보존 지역, 습지 보호 지역이나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의 보호 지역을 좀 추진해서 이 지역을 꾸준한 조류 서식처로서 그리고 세종시라고 하는 대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도시랑 그다음에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호 지역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수문 개방 이후 증가하고 있는 금강의 조류 서식과 관련해서 대전 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시 철도 지하화 정부 눈치 보기 급급이란 제목으로 도심 지상부를 관통해 지역을 4분 오열하는 기찻길을 땅으로 묻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전시가 맥을 놓고 있는 사이 부산시와 대구시는 나랏돈을 따내며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혁신도시 지정 막판 사활관 대전 충남이란 타이틀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 및 통과에 막판 사활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